오늘 아침 HTS를 켠 순간 여러분은 눈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5200. 이것은 단순히 신고가를 갱신한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무시된 것 같은 폭발적인 속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마 했던 그 비현실적인 숫자가 오늘은 차가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찍혔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지금 침묵과 환호가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속도로 한국 증시가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폭풍전의 마지막 불꽃일까요? 지금 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공포감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닷컴 버블과 수차례의 금융위기가 남긴 트라우마를 뼈저리게 기억하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역사상 최대의 거품이라는 경고와 이제야 죗값을 받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불안감, 소위 공포의 벽, 월 오브 워리이기를 타고 오르는 지금의 장세는 과연 곧 무너질 모래성일까요? 아니면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현기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승의 끝이 어디일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코스피 5200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새벽 4시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일장의 투자 전략 리포트,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0.1초의 짧은 공시 하나가 전 세계 알고리즘을 매수 우위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누르던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시그널이 포착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잠들어 있던 그 시각,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공시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과감하게 베팅했을까요? 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그 결정적 트리거를 추적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온 단어, 바로 박스피입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지루한 박스권 매매에 우리는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5,000포인트 돌파가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또 떨어지겠지라는 학습된 무기력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내부의 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과거의 패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과거의 천장이 이제는 바닥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연 우리는 이 낯선 고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낡은 투자 본능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각을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5,200포인트라는 거대한 숫자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글로벌 왕좌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 때문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 부족 사태가 맞물리면서 슈퍼 사이클을 넘어선 메가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의 실적 추정치는 매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대의 영광을 뛰어넘어 AI 시대의 필수제로서 한국 반도체가 재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찍히는 막대한 영업이익 숫자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 데이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를 그야말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이 본 세 가지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첫째, 달러 약세 전환에 따른 환차익 매력도 상승. 둘째, 중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한국으로 향하는 머니 무브. 그리고 셋째, 한국 제조업의 밸류체인 경쟁력이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수를 산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독점적 지위를 산 것입니다. 매도 버튼을 숨겨버린 듯한 그들의 매수세는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 매수임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이었던 낮은 주주 환원율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배당 성향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PBR 0.5배에 머물던 만년 저평가 기업들이 1배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체제 변환입니다. 기업들이 주주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5,200포인트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티는 언제 끝날까요? 많은 분들이 2025년 고점을 걱정하지만 심층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상승 파동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버용 디램 교체 주기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 시점이 2026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을 단기 과열로 치부하기엔 산업의 성장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릅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길고 강력한 호황기를 목격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아니 역사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한국 증시를 가장 아프게 했던 비교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대만 가권지수였습니다. TSMC라는 거인을 필두로 대만이 거침없이 우상향할 때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자조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거버넌스가 원인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5,200포인트를 돌파한 지금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만과의 디커플링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 시장이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AI 시대의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 되었고, 메모리와 로직 칩을 동시에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입니다. 대만이 파운드리라는 한 축을 담당했다면 한국은 이제 메모리와 패키징,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의 공급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30년 묵은 할인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술 독점력이라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의 파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식 시장에는 낙스 효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댐이 수위가 차오르면 그 물은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HBM 공정에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본딘 장비나 특수가스 업체들의 주가 탄력성은 대형주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와우 포인트는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의아하신가요? 증시가 5천을 넘어가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과 자산운용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불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기업금융 수요도 폭발하죠. 과거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당시 제조업의 호황이 금융주의 폭등으로 이어졌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반도체가 길을 닦으면 그 위를 달리는 슈퍼카는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주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에서 돈을 다루는 기업, 즉 금융지주사들의 PBR 재평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5,200포인트도 기적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허황된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주가는 결국 이익, EPS 곱하기 멀티플, PER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AI 슈퍼사이클을 타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인해 시장 전체의 PER이 현재의 10배 수준에서 선진국 평균인 15배, 18배로 리레이팅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리 효과를 감안했을 때 10년, 아니 그보다 빠른 7년 내에 지수 1만 포인트 도달은 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나스닥이 5천에서 만을 가는 데 걸린 시간을 분석해 보십시오. 혁신 기술이 산업의 표준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 상승 속도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펀더멘털의 변화가 주가지수의 단위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망의 기저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지정학적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북한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쫓아내는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가장 안전한 첨단 제조 기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TSMC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안이 필요하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최첨단 칩을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엔지니어를 갖춘 곳은 한국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지정학적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서방 세계의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심장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치포 동맹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이는 한국 증시의 안보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이 극적인 반전이야말로 5,200포인트를 넘어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200포인트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단순 사이클 산업에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영원할 것 같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잣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셋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리스크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지금의 강세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낡은 데이터로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박스피라는 고정관념,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변곡점,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다가올 더 큰 파도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티가 화려할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해져야 합니다. 낙관론이 지배하는 시장일수록 작은 균열이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상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환율과 금리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으로 쏠리면서 원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둘째, AI 거품론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반도체 수요는 절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 과잉의 역습입니다. 모두가 증설 경쟁에 뛰어든 지금 2, 3년 뒤 닥쳐올 수 있는 공급 과잉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잔치는 즐기되 취해서는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이나 해지 자산으로 유지하십시오. 리스크 관리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정짓는 유일한 안전장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주저하거나 남들은 다 벌었는데 나만 소외됐다는 포모 증후군에 시달려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전략은 확장과 압축입니다. 먼저 주도주인 반도체와 그 낙수 효과를 받을 금융, 전력 설비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십시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분산하는 시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절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 구간이 옵니다. 이때를 노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스마트한 눌림목 공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는 두 번째 파도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열관리 관련주나 전력 효율화 관련 기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차분히 다음 타자를 분석하는 냉철함, 그것이 승자의 마인드셋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운율을 맞출 뿐이다. 지금 한국 증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1990년대 미국의 인터넷 혁명기 혹은 1980년대 일본의 제조업 황금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교훈을 얻되 미래의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코스피 5200포인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 앞에서 당신은 그저 관망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거머쥐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이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신중하게 당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